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5장 유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유형자산은 먼저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는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영업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유형자산의 특징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 두 번째로 기업의 영업활동 목적으로 보유, 세 번째로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외우실 때 외우시기보다는 먼저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연의 목적인 영업활동 목적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로는 유형이라는 말 자체가 형체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자산의 종류와 취득원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산에게 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계정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비품, 구축물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유형자산의 계정의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취득원가를 정리할 때는 먼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의 대표적인 취득원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계정의 추가적인 취득원가로는 측량비와 정지비, 그리고 구건물이 포함한 토지를 구입했을 때 구건물 철거 비용 등이 토지의 대표적인 취득원가고요.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의 공통적인 취득원가는 관세와 통관 수수료, 그리고 한번 시험 작동해보는 시운전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가장 대표적인 취득원가로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국가에서 발행한 공채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이때 구입한 공채는 공정가치로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 공채의 금액과 공정가치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에서는 차입원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 발생한 이자 비용을 신축 목적일 경우는 자본화 과정을 거쳐 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품 같은 경우에도 구입 시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비품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축물을 완성했을 경우에는 먼저 조건을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고 유지보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도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축물이라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구축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을 때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상에 어떻게 기록하는지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첫 번째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때 구입한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장부상에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일괄 구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두 개 이상의 유형자산의 금액을 한 번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각각 해당 자산의 가격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해당 자산들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분 계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안분 계산할 때는 해당 자산들의 공정가치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신축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은 장부상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건물을 철거해야 신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 건물 철거 비용에서 폐자재 판매 수익을 차감시킨 것이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본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처분을 하고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장부가액을 모두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서 처리를 하셔야 되죠. 세 번째로 유형자산의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추가적인 지출에는 첫 번째로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유지 보수 작업을 했는데 이러한 작업이 해당 자산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게 해주는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해당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유지 보수한 작업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차변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켜 줄 수 있게 차변에 표시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유지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를 볼 텐데요. 이러한 수익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아무런 가치 변화가 없고요. 그냥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그리고 외형 자체를 보기 좋게 수선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현상유지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산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대부분 수선비라는 계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인한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산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해당 자산의 현상 유지만을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건설 중인 자산에서 언급했던 차입원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가 안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회계에서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축 목적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축 목적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자본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교환은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는데요.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유형의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비슷한 자산을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 장부가액을 알 수가 있겠죠. 장부가액을 서로 간에 비교했을 때 더 싼 자산을 교환하는 사람이 현금을 더 지급하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을 교환하는 이종자산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자산의 유형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판매했을 때 얼마에 처분할 수 있는지를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치가 더 클 수가 있고 또는 더 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처분손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교환을 할 경우의 기준은 동종자산의 교환이든 이종자산의 교환이든 항상 1순위가 내가 제공한 자산이 기준이다 라고 접근을 하셔서 동종자산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보고 이종자산의 교환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5장 유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감가상각이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